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현자들과 사상가들은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 깨달음을 짧은 문장으로 남겨왔습니다. 이러한 명언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전해 내려온 지혜의 말들을 천천히 되새겨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듣는 명언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남긴 이 말은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뿐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빠르게 달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떤 성취나 획득과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소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깨달음은 가슴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안다 해도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내면화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는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말을 쏟아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분노는 남에게 던지려다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건강을 해치며 소중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의 건국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실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실수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야만 배울 수 있다면 한평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는 이해받고 싶거든 먼저 이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남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 자신도 이해받게 됩니다. 경청과 공감은 모든 좋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로는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미소, 존중하는 태도가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독을 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고통받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사람의 진짜 성품은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 선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도 겸손하고 공정하며 자비로울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인품의 척도입니다. 노자는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목표 앞에서 압도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위대한 성취도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용기와 그 다음 걸음을 계속 이어가는 끈기입니다. 공자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넘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실패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테르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사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된다. 우리의 신념은 현실이 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티브 잡스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미루고 있는 일, 하고 싶었던 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괴테는 중요한 것과 중요해 보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많은 것들이 경쟁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명확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친절하게 행동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입니다.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 마일을 걸어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속담이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욕망, 두려움과 희망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인 패턴과 상처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삶은 다른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삶의 유일한 상수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연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유연성과 적응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필수 덕목입니다. 루미는 어제 나는 영리했기에 세상을 바꾸려 했다. 오늘 나는 지혜로워서 나 자신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이 아닌 안에서 시작됩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으로도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은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도 없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별의 아름다움도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 견뎌낸 시간들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힘든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순간에는 감사하며 즐기고 힘든 순간에는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믿으며 견뎌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길이 보입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잠시 멈추고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답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은 용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이러한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용기는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며 두려움의 정복이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꿈과 가능성을 가로막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매일 당신을 두렵게 하는 한 가지 일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직면할수록 작아집니다. 작은 용기의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덕목이며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키케로의 이 말처럼 감사는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큼 삶을 변화시킨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겸손에 대해 C.S. 루이스는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자는 교만한 자는 배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계속해서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상상력은 세계를 포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발명과 혁신은 누군가의 상상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틀에 박힌 사고방식과 사회적 기대가 우리의 창조성을 억압합니다. 내면의 창조적 아이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나는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그래야 그것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성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발현됩니다. 새로운 시도, 실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정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중국 속담에 천천히 가는 사람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성공을 원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취는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 후에도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일본 속담 넘어지면 7번, 일어서면 8번은 끈기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증오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달라이 라마는 내 종교는 아주 간단하다. 내 종교는 친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교리나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친절입니다.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받기를 기다리지만 진정한 사랑은 먼저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진실은 그 자체로 서 있고 거짓은 지탱하기 위해 다른 거짓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진실을 덮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모든 정직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속이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짓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직함이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더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유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의 자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외부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판단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배움의 기쁨은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깨닫는 데서 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모두 잊어버린 후에 남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암기한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사고하는 방법, 배우는 방법, 그리고 삶의 지혜는 영원히 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과거에 머무는 것은 우울이고 미래에 머무는 것은 불안이다. 오직 현재에 있을 때만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내 몸을 인식한다. 숨을 내쉬며 나는 미소 짓는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안다고 가르쳤습니다. 호흡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단순함은 최고의 정교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천재성이 필요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단순하게 살라고 권고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에서 옵니다.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부처님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맑게 유지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들고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건강 없는 부는 의미가 없고 건강 없는 지혜는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부를 추구하느라 건강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공자는 듣는 것은 잊고 보는 것은 기억하며 행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 명언들을 들었다면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 어떤 지혜를 실천할지 선택하세요. 친절을 베풀 것인가,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용기를 내볼 것인가.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지혜로운 선조들이 남긴 이 귀한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의 별처럼 추운 겨울의 따뜻한 불씨처럼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만의 아름다운 명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평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